대구에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려 도로가 얼어붙고 일부 노선 버스는 운행까지 멈춰 출근길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대구시 의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예산을 200억 삭감하는 등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끝난 대구 지역 백화점들의 할인 행사 실적이 좋지 않아 지역의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가 스크린 골프에서 승마, 야구로 확대되면서 비인기 종목을 생활 스포츠로 바꾸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눈 구경하기 힘든 곳이 대구인데 그래서 눈이 조금만 와도 아주 고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랬는데요. 대구에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새벽부터 제설 작업이 이뤄졌지만 도로는 금방 얼어붙었고 일부 버스가 멈춰서면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대구 달구벌대로 펑펑 내리는 눈 때문에 동이 트기도 전에 제설차가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그러나 도로는 이내 빙판길로 변해 차들은 거북이 운행을 하고 사고도 잇따라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심각했죠. 막 부딪히고 차들이 옆에 막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막 뒤에 엉키니까 한 대도 못 가고 다 막혀 있으니까 어떡해. 그래 제가 가서 막 흙으로 막 뿌렸죠. 제가 지금 보통 한 30분대 길인데 지금 1시간 반째 지금 가고 있습니다. 눈이 쌓인 언덕길에서는 차 바퀴가 헛돌아 장정 3명이 뒤에서 차를 밀어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아침까지 이어진 눈으로 출근길은 고생길이었습니다. 집에 차를 놓아두고 출근했지만 기다리던 버스는 좀처럼 오질 않고 택시를 잡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한 40분 정도 일찍 나왔습니다. 제가 차를 갖고 다녀서 잘 모르겠지만 좀 늦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타고 간 사람들 전화 들어보니까 기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팔공산이나 달성군 가창등지를 지나오는 16개 노선버스는 운행을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그뭐 좀 보세요. 쭉 내려가다가 저 밑에 그뭐 한 바퀴 이러는 바람에 그럼 나도 이래 뭐 겁도 나고. 지금 몇 시간째 여기 계시는 겁니까? 좀 1시간 정도 됐어요.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내린 눈으로 28개 학교가 휴교하고 180여 개 학교는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린 눈이 대구는 3.5cm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많았고 구미 7, 의성 5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 의회가 버스 준공영제를 손보겠다며 내년도 지원금 200억 원을 삭감했는데요. 이 삭감을 해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의회가 보낸 경고 메시지를 대구시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의회가 내년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 200억 원을 삭감했지만 이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합니다. 대구시와 시내버스 조합의 협약에 따라 결국 내년 추경 예산을 통해 다시 버스 조합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상반기 추경할 것 같고 그때는 먼저 깎아놓은 거 이대로 더 넣어놔야지. 대구시는 내년 도시철도 3호선 개통 시기에 맞춰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노선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부분 또 감차 요인을 또 저들이 반영을 해야 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라든가 또 테크노폴리스와 같이 또 신규 공급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 중간 보고에서 감차 요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용역 결과의 불신이 커져 노선 개편을 통한 버스 감차, 표준 원가 산정 등을 원점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버스 감차, 그로 인한 준공영제 지원금 감소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선 개편과 표준 원가 계산 부분은 반드시 시민과 의회가 같이 참여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버스업계에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동안 이 부분이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버스업체 자구 노력에 기대하기보다는 대구시가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이에 따른 치밀한 계획 수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영유아 보육과 기초연금 등 지방의 의무적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부동산 세제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방세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은 모양입니다. 이 백화점들이 겨울 할인 행사를 했는데 7년 만에 이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소비 심리가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은 겁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백화점 겨울정기 할인 행사에서 지역 백화점들은 매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구백화점은 매출이 지난해보다 0.2% 줄었고 동아백화점은 지난해보다 2.6%나 감소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겨울정기 할인 행사에서 5에서 10%가량 매출이 늘었는데 매출이 준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세일 초반 무렵에 날씨가 너무 따뜻한 나머지 겨울 패딩 점퍼라든지 코트, 방한 의류의 매출이 부진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날씨지만 지역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전국 전 점포의 평균 매출은 1.4% 늘었지만 대구의 2개 점포 매출은 3% 줄어 전국에서도 지역 경기가 더욱 나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대형 소매점 판매 동향도 지역의 소비가 상당히 위축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묶여있던 소비가 조금씩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구와 경북 모두 지난해보다 판매액이 줄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10월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대형 소매점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줄어 9월에 이어 매출 감소가 지속됐습니다. 설비 투자 지표인 기계류 수입이 25.6%나 줄었고 제조업 생산도 6.3% 줄어 감소가 계속됐습니다. 수출은 전기, 전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12.3% 줄어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판치면서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울릉도는 대통령에게 호소 편지를 띄웠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울릉도 앞바다를 중국 어선 수백 척이 차지해버렸습니다.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다 기상이 악화되자 피항한 겁니다. 갑판에는 어구가 잔뜩 실려 있고 고광도 집어등을 5단까지 쌓아 올렸습니다. 2004년 북한 중국 간 공동어로 협약 이후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해마다 늘어 올해는 최고 1,800여 척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10여 년 전 8,000톤이 넘던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엔 5분의 1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오징어가 남하하는 길목에서 촘촘한 그물로 씨를 말리는 쌍끌이 불법 어획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동해 바다인지 중국 바다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지금 오징어 앞으로 내년이면 이제 끝났어요. 에? 그래서 울릉도민들을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울릉도로 피항온 중국 어선들은 폐기물을 몰래 버리거나 해양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골칫거립니다. 해경이 헬기와 경비함, 고속단정까지 투입해 단속에 나섰지만 그때뿐입니다. 참다 못한 울릉도는 대통령에게 대책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중국 어선들로부터 동해를 지키기 위해 해양 주권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영주에서 평범한 서민들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값싼 중국산 필로폰의 국내 유입이 늘면서 마약이 농촌 중소도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 안은 물론 집 구석구석에서 일회용 주사기 수십 개가 쏟아지고 봉투에 담긴 필로폰 가루도 발견됩니다. 영주경찰서는 필로폰을 유통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41살 A모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압수한 필로폰은 7g, 시가 3,400만 원어치로 동시에 23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투약자들은 모두 평범한 서민들이었습니다. 조폭이라든지 그런 상습적인 사람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자기 개인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이나 아니면 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동 중 차 안이나 모텔 등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웠습니다. 앞서 올 상반기 안동에서도 마약사범 11명이 검거됐습니다. 중소도시의 마약 확산은 지난해 전국에서 압수된 필로폰 양이 재작년보다 50%가량 증가한 데서 거듭 확인됩니다. 시중에서 확산되는 필로폰은 대부분 값싼 중국산입니다. 30만짜리가 15만 원 하면 50% 빚이 되는 거잖아요. 전에는 전부 다 국내에서 많이 일했는데 중국인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제조해가지고 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마약 유통 조직의 꼬리 단속만으로는 넘쳐나는 필로폰을 근절할 수 없습니다. 중국산 필로폰 유통 조직의 몸통에 대한 수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201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대구 지역 고등학교가 지난해 20곳에서 올해는 26곳으로 늘었습니다. 합격자는 116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줄었는데 전체 수시 모집 선발 인원이 14.7%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비수성구 지역 학교의 학력이 오르고 대입 전형이 다양해지면서 서울대 합격자 배출 학교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 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가상현실 스포츠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싼 고급 스포츠의 문턱을 낮추고 비인기 종목을 생활 스포츠로 바꾸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형 말을 타고 스크린에 나타난 상황에 맞춰 고삐를 조절합니다. 평보, 경속보에서 점프 동작까지 승마 기술도 사용할 수 있는 데다 비용도 실제 승마 비용의 3분의 1밖에 안 돼 초보자도 쉽게 스크린 승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른 운동도 여러 가지 해봤지만 이거 하니까 균형이 잡혀지고요. 진짜 그냥 몇 달 했는데 한 5kg 정도 빠졌어요. 야구도 스크린을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투수가 돼 공을 던지면 구질과 속도, 스트라이크 여부 등이 나오고 공을 치면 안타, 홈런과 같은 타격 판정이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각급 단체들 월에 한 1,000명, 그리고 지금까지 8개월간 한 7만 명 정도가 가상현실 스포츠가 다양한 종목으로 확대되면서 가상 스포츠 특허 출원도 지난 2004년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허 출원 종목도 다양해져 승마, 야구는 물론 양궁,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비인기 종목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후,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포츠를 즐기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편의성과 더불어서 일반 대중들의 놀이문화 특성인 방문화와 결합되면서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상 스포츠가 나타날 것으로. 저렴한 가격에 시간 제약도 받지 않는 가상현실 스포츠가 생활 스포츠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대병원 노조가 지난달 27일부터 12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대병원이 노조 간부를 업무 방해 등의 이유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노동조합 분회장을 포함한 직원 5명과 민주노총 조합원 2명 등 모두 7명이 병원 시설을 일방적으로 점거해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며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병원 측이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고소를 한 것으로 보고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경상북도의 3대 문화권 조성 사업 국비가 올해보다 464억 원 증가해 1,452억 원이 됐습니다. 3대 문화권 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은 경주, 영천, 청도의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208억 원, 김천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 180억 원, 군위 3064 가온누리 69억 원 등 26개 사업에 1,452억 원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호텔 인터불고에서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본부와 함께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환수 기금 조성을 위한 초정 권창윤 서예 특별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초정 선생의 서예 작품 50점이 전시되며 수익금은 외국으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2014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구시 교육청이, 광역도 단위에서는 경북교육청이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른 포상금으로 대구교육청은 106억 원, 경북교육청은 110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포상금을 재난위험시설 해소와 학교 교육 내실화 등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가정법원이 오늘 상속 포기 신청을 낸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부인과 장남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와 장남 대균 씨의 상속 포기 의사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어 법원에 나와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이들에게 통보한 신문 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이들은 10월 24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상속 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대구 동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대구시 동구 방촌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 50살 허모 씨의 목을 손톱깎이에 부착된 칼로 찌른 혐의로 29살 김모 여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동전으로 시끄럽게 요금을 냈다는 운전기사의 말에 시비가 붙어 다툰 뒤 흉기를 휘둘렀는데 다행히 운전기사가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아 교통사고 등 2차 피해는 없었습니다. 교도소 출소 열흘 만에 또다시 절도짓을 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봉화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시 봉화군 춘향면에 빈집을 털다가 발각돼 주민을 밀치고 도망친 혐의로 54살 김모 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절도전과 16범인 김 씨는 빈집털이 절도로 1년간 복역하다 지난달 25일 출소한 뒤 열흘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는 100%를 훌쩍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인 부동산 테이는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88.8%로 지난 2007년 4월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구는 107.2%로 가장 높았고 경북도 93.9%로 한 달 전보다 16%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대구중앙도서관은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중학생을 위한 겨울 독서 교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19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